사스카추완주 원주민 지역에서 10명을 무참히 숨지게 한 흉기 난동범이 사건 다음 날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되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4일 새벽 5시 40분 원주민 거주지인 제임스 스미스 크리네이션과 웰던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인 샌더슨 형제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흉기를 휘둘러 14살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부 희생자를 목표로 삼고 다른 사람들은 무작위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은 두 자녀를 둔 보안요원 여성과 다른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변을 당한 응급구조대 60대 여성, 은퇴한 군인 등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어제 크리네이션 보호구역에서 숨진 31살의 데미안 샌더슨을 발견한 경찰은 동생에 의해 살해됐을 수 있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30살인 동생 마일스 샌더슨을 추적 중이라며 마일스도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 치료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약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주 중인 마일스는 50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지난해 12월 가석방 규정 위반에 붙잡혔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특히 약물과 독주를 마시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엘버타와 매니토바주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수상한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진 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마을 사람들 누구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문 여는 것조차 두렵다고 전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주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이런 폭력은 캐나다에서 발 붙일 곳이 없지만 슬프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사건이 너무 흔해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덕포드 온타리오 주수상과 정치인 등은 유가족과 지역사회에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에서 최악의 인명피해를 부른 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온주 놀스역에서 벤 참사로 1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20년엔 노바스코시아주에서 가짜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22명이 숨졌고 앞서 2017년엔 퀘벡시 이슬람 사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량 살상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치솟는 고물가에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사용액은 느는데 제때 갚지 못하면서 빚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용조사기관 에키팩스 캐나다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자동차 구입 등 모기지 대출을 제외한 부채는 평균 21,128달러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이런 비모기지 부채는 46세에서 55세가 32,000여 달러로 가장 많고 56세에서 65세, 36세에서 45세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용카드 미납액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물가의 신용카드 사용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제 날짜에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미납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 대금 연체는 2분기 들어 전국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한도가 최근 7년 중 가장 높은 5,800달러까지 오르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당장 현금은 없지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신규 신청이 증가했고 크고 작은 소비들이 이어지면서 6월까지 5달 연속 카드 부채가 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납액과 사용량 급증, 카드 신청 증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더 많아진 증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도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방중앙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은이 내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아니면 0.75%포인트 인상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캐나다 전국의 학교에서 새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온타리오주 필 지역과 더럼, 할튼 지역은 오늘 개학하고
토론토와 욕 지역은 내일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와 코키틀람, 버나비 학교들도 오늘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설렘도 있지만 마스크 착용 해제 등 대부분의 방역 의무 지침이 풀리면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가 확산되더라도 계속해서 등교 수업과 클럽, 스포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정부는 하지만 교내 또는 온주의 심각한 확산에 대한 비상계획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보건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주 정부가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해제하면서 온주 초중고 교사연맹과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공교육을 위한 투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학기를 맞아 각 지역 경찰 당국이 스쿨존 안전운전을 각별히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꼭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스쿨버스 정차 규정도 잘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주에선 스쿨버스가 황색등을 켜면 차량은 속도를 줄여 정차 준비를 해야 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일정 간격을 두고 정차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갈 경우에는 벌점과 수백여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 서쪽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밴과 충돌하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쯤 윌슨 애비뉴 동쪽 방면으로 가던 44세의 남성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밴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경찰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30분엔 사공의 고속도로를 과속 질주하던 차량이 뒤따라오던 온주경찰과 욕지역 경찰을 피해 도주국을 벌이다 사공일과 에비뉴 로드 인근 주택가에서 온주경찰차와 추돌했습니다. 사고 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17살 소녀는 그러나 중상을 입은 채 근처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3명은 큰 부상 없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가운데 온주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오후 새벽 4시 반엔 영과 컬리지 스트릿에서 40대 남성이 뺑소니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이어 오전 8시엔 넬센 로드 인근 사공의 고속도로 동부방면 콜렉터 도로에서 SUV를 들이받은 차량이 도로 옆 언덕 아래로 추락해 여성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3시 미시사가 에글링턴 애비뉴 이스트와 딕실로드에 있는 헐 성인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총에 맞은 남성 2명이 인근 지역으로 피했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경위와 용의자 등을 수사 중인 피해지역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올 들어서만 벌써 7번째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안전 경고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2시 30분엔 반 지역 랭스태프 로드 3603번지에 있는 라운지에서 25세와 38세 남성이 총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욕지역 경찰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달 27일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 3명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날 배틀스 스트리트과 블러스트 웨스트 인근에 있는 가게에서 용의자 3명과 처음 만난 31세 여성은 이후 이 중 1명과 가게를 나섰는데 그때까지 함께 있었던 다른 남성 2명도 잠시 후 이들을 따라 가게를 떠났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25세에서 35세 사이인 용의자 3명의 이미지를 공개 수배하고 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2023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과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로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공모전은 지난 60년간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작에 선정되면 수교 60주년 행사와 홍보물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국적자이면 연령 제한 없이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최우수상 1명에겐 한국과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우수상 1명은 갤럭시 탭, 입선 10명에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됩니다. 어제 시작된 공모전은 오는 10월 2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사관 측은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는 2023년엔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